오늘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 결핍과 풍요가 공존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말이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쪽에서는 수억 명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곧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걱정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두 개의 극단적인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어요. 한쪽은 기본적인 빛조차 부족한 에너지 위기, 다른 쪽은 넘쳐나는 에너지 과잉.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너지 결핍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프리카가 직면한 이 거대한 에너지 빈곤 문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억 명,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누리는 이 빛과 에너지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로는 새로 전기를 공급받는 속도가 오히려 둔화됐어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력 보급 속도는 겨우 그 증가세를 따라잡는 수준이니까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자그마치 1,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2035년까지 달성하려면 매년 150억 달러씩 쏟아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은 다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공공자금과 민간자금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쪽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거의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거대한 전력망을 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같은 곳은요, 저금리의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전력망 말고도 미니그리드라고 불리는 소규모 지역망이나 각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홈 시스템 같은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선 민간 투자가 아직 너무 부족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가정이 전기요금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게다가 전기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접근이 아주 어려운 농촌이나 분쟁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결국 이건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복잡한 과제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너지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인 세상에서 이번엔 에너지가 넘쳐나서 곧 큰일이 날 거라는 세상으로요. 바로 천연가스 이야기입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전 세계 LNG, 즉 액화천연가스 생산량이 무려 3천억 입방미터나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다고 할 만큼 엄청난 증가세고요.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공급의 파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주역은 바로 미국과 카타르입니다. 이 두 나라가 앞으로 늘어날 공급량의 70% 이상을 쏟아내면서 말 그대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을 새로 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2030년쯤에는 연간 650억 입방미터의 가스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시장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양의 초과 공급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핵심은 명확해집니다. 공급이 이렇게 넘쳐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시장의 힘, 그러니까 갑의 위치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 생산자들은 이 남는 가스를 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야 하고요. 심지어는 기존의 계약 방식까지 뜯어 고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IEA 보고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마케팅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조금 바꾸라는 게 아니죠. 아예 판을 새로 짜야 할 만큼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스는 대체 다 어디로 갈까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기존의 큰손들은 수요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결국 해답은 신흥시장에 있겠죠. 새로운 공급량의 대부분은 중국을 비롯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향하게 될 겁니다. 이 지역들의 수요 잠재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렸던 에너지 결핍과 풍요. 이 두 이야기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거대한 분열,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세계의 한쪽에서는 기본적인 전기를 쓰기 위해 1,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연료가 너무 남아 돌아서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있죠. 결국 결핍은 돈과 이걸 감당할 능력의 문제고요. 풍요는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전달할 것인가 하는 시장과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두 이야기가 절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은 발전이 더디고 다른 쪽은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복잡하고 불균등하고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러운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의 진짜 두 얼굴인 셈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에서 넘쳐나는 이 에너지가 다른 한쪽의 절박한 결핍을 채우는 열쇠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프리카의 전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다. 이 문장은 어쩌면 이 거대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결할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